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각종 이제 브랜드들의 메뉴 사진 촬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무슨 잡지나 화보들의 사진, 그 패션 사진도 찍고 있는 사진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핸드폰으로 찍기 전에 사진에 대한 정의를 일단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포토그래피가 사진인데 그리스인 빛과 그래핀이란 그리다라는 게 합성된 말이 포토그래피인데,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은 그래서 빛이 없으면 절대 좋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서 저광도,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결국 빛이 되는 거죠. 그럼 빛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와 빛은 항상 공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림자가 없는 사진은 딱 봤을 때 입체감이 없어 보이는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들 보면은 식당이나 어떤 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공간에 가면은 빛들이 좀 어둡죠. 빛이 어둡기 때문에 흔들린 사진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는 나름 괜찮아요. 근데 컴퓨터에 막상 옮겨서 보면은 어떻죠? 너무 지글지글하고 화질이 너무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진에서는 빛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면 화질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빛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 이 사진도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진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있는데, 빛이 있으니까 좀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빛과 그림자는 공존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찍으실 때 그림자를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그림자가 없으면 사실 입체감이 없고 밋밋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SNS에 많이들 올리신 사진 중에 하나가 이런 사진들 많이 올리실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밥 먹다 위에서 찍은 사진들. 이 역시도 빛이 광량이 풍부한 채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식당에서 광량이 적은데 어떻게 빛이 풍부하게 찍느냐, 그런 말씀들 하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삼각대라는 게 있죠. 핸드폰 삼각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조그맣고 다리 쭉쭉 뻗어서 나오는 거, 가방에도 넣을 수 있고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매뉴얼 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빛이 적어도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핸드폰으로도 그런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저기 야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빛 쫙 돌아가는 사진도 보셨죠. 핸드폰으로 다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시가 하나 나왔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많이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생뚱맞은 이 시를 꺼내놨냐면은,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저도 항상 명심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10년, 아니 최근 20년 동안에 한 물체를 5분 이상 바라봐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쵸? 아무리 노을이 예쁘고 구름이 예뻐도 5분 이상 하늘을 멍 때리고 바라봐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5분만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찍어야 될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가 개념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특히 휴대폰 사진은 여기 나와 있지만 시간의 기록과 사소함의 기록을 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 전에는 사소한 걸 찍지 않았어요. 지금도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일단 찍죠. 그게 시간의 기록을 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사실 우리가 필름을 썼을 때는 누가 음식을 사진을 찍을 생각을 했겠어요. 필름 아깝게. 요즘은 다 찍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스타에 보면은 그 먹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요. 근데 미국 쪽을 가면은 푸드 포르노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만큼 음식 사진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그런 중독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인스타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대박난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게 보이게 찍어서. 그다음에 사진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아까 시를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봤을 때
딱 한 상이 차려져 나왔는데 첫 번째 눈이 가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음식의 한 부분이. 그 부분이 나뿐이 아니라 누군가도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거죠. 그게 메인 포커싱이 되는 부분인데 시선이 먼저 닿는 부분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걔를 중점적으로 나머지를 빼고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딱 보면은 처음에 딱 갈비찜이면 갈비찜에 갈비 뼈다귀 쪽이 딱 보였는데 보다 보면은 다른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이 지저분해지고 뭘 찍었는지 모르는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눈이 가는 아이를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죠. 카메라 렌즈는 눈과 같다고 배워요. 아, 절대 같지 않아요. 같은데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사람의 눈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봐요. 내가 음식을 봐도 뭐 스타일링이 여기 꽃이 하나 달려있다. 그러면 꽃 주위에 고기만 보이는데 뒤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사진 찍으면 어때요?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카메라 들이대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뒤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내가 찍어야 될 부분이 이 어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만 바라보고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저분한 아이들이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찍게 돼요. 그래서 찍기 전에 여기를 찍겠다 하더라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 스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 스캔. 그래서 주위에 지저분한 아이들이 뭐가 없나를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찍다 보면은 막 너무 맛있어 보여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 보면 이쪽에 냅킨이 딱 걸려 있고 이쪽에 뭐 지저분한 반찬 떨어진 게 있고 그러면 그 사진이 맛없어 보이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체를 다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음식 사진의 트렌드 읽자는 음식 사진의 구도도 되게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안 하시면은 혹시라도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음식 뭐 아까 말씀드렸지 먹스타그램 이런 태그를 검색을 해서 음식 사진을 쭉 보시면은 요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인지 어떤 앵글로 사진 찍는지를 읽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랑 먹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음식도 이야기를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음식을 너무 이쁘게 찍은 사진도 좋지만은 누군가가 그거를 쭉 피자다 그러면 피자가 쭉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찍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 그 치즈 늘어나는 것만 사람들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고 술도 그냥 술병 하나 놓는 것보다 잔을 부딪혔을 때 잔 여러 명이 있는 모아져 있는 잔 모양을 볼 때 더 그 술이 임팩트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초점을 안 잡고 찍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휴대폰을 꺼내보시면은 휴대폰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초점이 잡히는 방식이 돼 있죠.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에 손가락을 대서 초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근데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찍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포커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좀 흐린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터치 포커스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손을 대서 찍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명한 사진 찍기인데, 자, 선명한 사진을 찍으려면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렌즈를 닦아야 돼요. 휴대폰 렌즈를 닦아주셔야 돼요. 대부분 지문이 엄청 묻어 있어요. 그래서 뿌옇게 찍혀요. 하기 전에 허벅지에 쓱싹쓱싹 눌러주시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굉장히 빨리 찰칵 찍혀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안 흔들릴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중에 컴퓨터로 보면은 많이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대를 쓰시거나 뭐 이렇게 거치해서 찍으신다든지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푸디라는 앱이 있어요. FODI라는 IE. 푸디라는 앱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면은 음식 사진 전용 어플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주 쉬워요. 이 친구는 그냥 깔고 본인 찍었던 음식 사진을 클릭만 하면은 내 사진 괜찮은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토샵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포토샵에서 나온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꼭 깔아두시면은 만능에 일반 카메라 앱, 기본 앱 말고 얘로 사진을 찍으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는데 이 아이를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셔터 스피드부터 모든 거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카메라예요.
앱으로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데서도 라이트룸 모바일 검색하시면은 사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만져보시면은 쉽게 활용해서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카메라 말고 라이트룸 카메라를 써서 촬영해 보시면은 좀 더 전문가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하면서 앵글인데, 자, 앵글을 보면은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탑뷰, 위에서 찍는 앵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찍는 건데, 위에서 찍으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음식과 내 찍는 핸드폰이 정확히 중심에 맞아 있어야 돼요. 맞지 않으면 음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는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위에서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충 그렇게 찍으시는 분 많죠. 이렇게 위에 놓고 내가 위에 안 보고 손 뻗어서 이렇게. 절대 센터가 맞지 않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 위에서 보고 찍으세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보면 다 똑같은 방향이죠. 이쪽으로 빛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것들은 조명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식당에서도 빛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빛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모르지만은 내가 빛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손님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조그만 스탠드 하나만 있어도 이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얘도. 그 빛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 밥은 잘렸어요. 얘는 다 나왔지만 왜? 이 아이가 메인이고 얘는 메인이 아니거든요. 얘가 굳이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얘는 존재만 있으면 되고 얘를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가 쟤까지 다 나오면은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도 안 나오고 얘만 나오게 찍는 거죠. 사진의 매력이 첫 번째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가까이 크게 볼 일은 없어요. 누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는 사람 없으니까. 더구나 이제 40대 중반에 넘어가면서 노안이 오면 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가까이는. 하지만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샷 같은 경우는 풀샷도 마찬가지로 이 그릇 하나하나가 다 나오게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찍고자 하는 애들만 딱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액정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그 선 보이게 하기, 안 보이게 하기란 설정이 있을 텐데 이게 3분할법이라고 해요. 사진에 있어서는. 그래서 꼭지점이 4개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찍고자 하는 메인 피사체가 이 꼭지점에 들어가게 찍으신대요. 그러면은 이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자다. 난 피자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찍으면은 여기에 물컵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피사체에 올린 배경 찾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더하기가 아닌 빼기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놓을 때 이렇게 그릇을 놓고 옆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쪽이 뚝배기 김치찜이 있는데 이쪽에 김치찜보다 더 밝고 화려한 다른 소재가 놓여 있으면은 절대 그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배경에서 그걸 빼주고 촬영을 하는 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 조금은 더 가깝게 찍어주시고 좀 내 눈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찍어주시는 게 맛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